여러분, 페미니즘이 그냥 인류에 안 좋은 영향만 끼친 것만은 아닙니다. 남자들이 여자를 진짜 쉽게 생각하던 때가 있긴 있었어요. 결혼을 하기 전에는 여자들을 쉽게 생각하고 심지어 임신을 해도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이건 단지 우리나라 남자들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미국에도 있을 거고 유럽에도 있을 겁니다. 페미니즘 여성들이 좋아하는 양남들도 똑같아요. 가보면 다 똑같아요. 그리고 실제 합의하에 아이가 생겨도 남자들이 상대적으로 책임감이 덜한 부분이 있죠. 막말로 지금 서로 아이가 생겼는데 지금 아이를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면 만약 결혼을 둘이 안 했다고 치면 남자는 거의 법적인 책임이 없고 단지 여자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는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더 남자들도 결혼 안 했다고 해도 책임을 확실히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페미니즘 운동의 이유가 된다면은 남자들이 좀 생각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자들도 자기 몸 소중한 거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책임은 자기만 지는 사회입니다. 남자들이 더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사회에서는 본인이 잘 몸 관수를 해야겠죠. 아무튼 페미니즘으로 우리가 여자들에게 굉장히 알게 모르게 해왔던 것을 당연한 걸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인식을 바꾸고 성희롱이라든지 몰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임금 격차 이런 것도 그냥 본인들이 더 일을 많이 하시면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20대만 비교하면 남자랑 여자랑 임금이 거의 똑같다고 하죠. 이거는 임금 격차가 남녀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거는 남자들이 일을 뭐 추가 근무라든지 야근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더 일을 많이 하고 상대적으로 여자들은 칼퇴를 하는 상황에서 발생된 임금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어떤 회사가 있어요. 어떤 회사가 있는데 항상 한 달에 10시간은 잔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그런 거에 질색을 해서 절대 안 가겠죠. 여자들은 칼퇴가 보장이 되는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 남자들밖에 없으니까 남자들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한 달에 10시간을 일을 더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항상 칼퇴를 했습니다. 한 달에 벌써 10시간의 시간 차이가 발생을 했죠. 남자가 10시간을 더 일한 거예요. 그게 1년이 되면 120시간이 됩니다. 그 120시간을 지금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하면 100만 원 가까이 나와요. 아니 남자가 1년에 120시간을 더 일을 하는데 월급을 똑같이 줘야 된다. 연봉을 똑같이 줘야 된다. 그거는 남녀 차별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불공평한 문제예요. 이렇게 해서 남자가 일하는 이 회사는 연봉이 2200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자가 일하는 회사는 2100이 나왔어요. 그거 가지고 여자들이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다고, 아직도 남녀 차별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럼 제가 지금 원인을 알려드렸으니까 남자들이 야근할 때 같이 남아서 일을 해보세요. 똑같이 1년에 120시간 더 일하시면 똑같이 2200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보장을 해주는 나라예요. 남녀 간의 차이가 전혀 없어요. 120시간을 남아서 더 일을 하면 더 돋보이겠죠? 그럼 승진 확률도 더 올라가고 남자들에 비해서 더 노력을 했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남자들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자들에게 아무런 유리천장이 없다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유리천장 탓을 하지 말고 그 유리천장을 부셔버릴 근육을 키워가지고 손으로 부셔보세요. 부서집니다. 만약에 본인이 나는 야근도 다 똑같이 남자들이랑 했는데 월급이 남자랑 차이 난다. 이건 명백한 차별이고 만약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성이 있으면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그런 건 보지 못해서 페미니즘 자체가 임금격차가 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여성분들 먼저 해보고 말씀하세요. 아무튼 페미니즘은 사회를 발전을 시킵니다. 남자랑 여자 대우는 거의 비슷해졌어요. 근데 그 페미니즘의 희생양은 항상 비참한 삶은 살아갑니다. 제가 말하는 페미니즘의 희생양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을 하고 싶지 않았고 가사를 집중하고 싶었던, 육아에 집중하고 싶었던 그런 여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도 똑같이 경쟁을 해야 됩니다. 남자들도 좋은 대학 못 나오고 못 배운 사람들은 대부분 월급이 낮습니다. 이거는 차별이라고 접근하기보다는 사회 구조가 어쩔 수 없어요. 여성분들도 좋은 대학에 나오지 못했고 유능하지 않는 여자들은 거의 남자들과 똑같이
180이나 200 이 정도의 월급을 받고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남자들은 잔업이라든지 추가적 근무 이런 걸로 연봉을 부풀리는 거고요. 최악의 경우를 가정을 해볼게요. 정말 못 배웠고 진짜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신용불량자고 뭐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 정말 이분은 내일 밥 한 끼 먹을 돈이 없으면 공사장에 나가서 일을 해도 돼요. 그리고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50대 여성이 솔로로 미혼으로 공사장에서 일하는 걸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몸이 굉장히 약해져서 거기서 버틸 수가 없을 거예요. 하루 정도는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더 나가기에는 굉장히 몸에 부담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일 당장 굶을 걱정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자기가 약해질 때 지켜줄 남자들 찾는 거는 본능입니다. 60대가 돼서 자기가 일을 못할 때도 자기를 지켜줄 남자가 필요해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일정 부분 자유를 포기한 대신에 본인들도 자기가 늙으면 약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하는 선택입니다. 이걸 가지고 남자의 노예가 됐다더니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굉장히 여자들을 오히려 비하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 최고의 선택을 한 겁니다. 이거 가지고 비하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할 때 페미니즘은 집고양이를 길거리로 내쫓는 과정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고양이가 자기 자유를 다 버리고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 인간에게 복종을 하고 대신 안정적인 생존권을 얻었습니다. 이걸 뭐 고양이가 굉장히 비굴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서로 거래를 한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같은 고양이과 사자들은 매일매일 사냥을 하면서 내일은 굶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걱정을 할 때 고양이들은 인간이 주는 밥을 먹으면서 걱정 없이 살아요. 뭐 겉만 보면 사자들이 훨씬 강하고 세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고양이가 훨씬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체수도 훨씬 많습니다. 코끼리가 더 크고 인간보다 강력하다고 해서 우리가 코끼리의 삶을 부러워하진 않죠. 안정적인 생존권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조선시대 때는 자진해서 노비를 되는 사람도 있었죠. 그거는 정말 자유를 빼앗겨가면서까지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고양이가 집에서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제 집구석에 더 이상 있기 싫다 이거죠. 주인이 자꾸 오라 마라 하는데 그것도 귀찮고 간섭하는 것도 귀찮고 그까짓 거 통조림 하나 먹으려고 애교 부리는 것도 질렸어요. 그래서 탈출을 했습니다. 집에서 나가버렸어요. 처음에는 기분이 좋겠죠? 더 이상 애교 같은 거 안 부려도 되고 주인이 오라고 해서 안 와도 되고 그냥 이 골목이 다 내 거 같고 마냥 좋죠? 나가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쥐 잡아먹고 먹을 게 없을 땐 쓰레기 뒤져서 먹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길거리 삶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집에서 살면서 인간이 밥 줄 때는 밥 걱정 없이는 살았는데 지금은 하루하루 걱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고생고생하다 쥐를 한 마리 잡았는데 갑자기 더 큰 고양이가 와서 그거 거기다 놓고 가라 그래요. 나와서 드디어 경쟁이 뭔지를 깨달았겠죠. 서럽겠죠. 그러다가 힘이 딸려서 밀려서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뒷다리에 긁혀서 상처가 났어요. 상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3일 동안을 거의 못 걸었습니다. 이제 슬슬 다리가 괜찮아져서 밖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자기 친구 고양이가 차에 치여서 죽은 거를 눈으로 봤어요. 지금 이 고양이는 누가 지켜줘야 될까요? 이 고양이는 본인이 본인 몸을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엄청난 책임을 같이 얻은 거죠. 지금 페미니즘 상황이랑 뭐 실제로 페미니즘이 있었다가 사라진 국가들, 대표적으로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그런 국가들에서 실제로 페미니즘에 빠져서 결혼할 시기를 놓쳤던 여성들이 겪는 문제들, 고양이를 억지로 쫓아낸 거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정리할게요. 페미니즘은 항상 역사적으로 실패를 해왔다. 실패한 이유는 남성들의 저항도 물론 있었겠지만 여성들의 힘 자체가 항상 부족했다. 힘이 부족했던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공감을 얻을 수 없는 주장이었다든지 너무 과격해서 피하고 싶게 만들었다든지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들 자체에서도 반발감이 있었다. 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번 페미니즘, 이 한국에서 전개되는 이 페미니즘도
남성들의 저항이 매우 거세고 여자들의 결집력도 그렇게 강하지 못해서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페미니즘이 근본적으로 남자들에게 뭐 전쟁에서 대신 맞서 싸워준다든지 일을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살아오던 여자라는 집고양이들을 갑자기 야생으로 내쫓고 그거를 자유라고 포장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유를 책임질 강한 여성들 있잖아요. 본인이 좋은 대학이 나왔고 나는 밖에서 길고양이로 살아도 자신이 있다. 나는 그래도 자유를 원한다. 나는 늙어서 약해질 때까지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돈을 벌 자신이 있고 뭐 그런 분들은 자유롭게 페미니즘으로 살아가셔도 돼요. 근데 그 자유를 책임지지 못할 준비가 안 된 많은 집고양이 여성들은 그 자유를 맛보는 대신에 아주 큰 대가를 치러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항상 생각을 해주세요. 여자로서 혼자 사는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이미 길거리에 나와 있는 남자 길고양이들이 하는 조언입니다. 길거리는 정말 빡셉니다. 그리고 그래도 난 정말 자유가 좋고 길고양이로 살아가고 싶다. 나는 그거에 대해 감수할 자신이 있다. 그러신 분들은 먼저 능력을 만들고 나가세요. 근데 만약 그런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운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사회 구조를 인정을 하시고 살아가시는 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페미니즘은 우리 밥 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페미니즘이 낙태권 줬죠, 투표권 줬죠, 그리고 여성이 일할 권리 줬죠. 근데 밥은 안 줍니다.